장례식장 바닥에 떨어진 국화 한 송이를 보는 순간 지환은 확신했는데요. SUV가 택시를 들이받은 건 사고처럼 보였지만 그 사고를 경고로 쓰려 한 사람은 따로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지환은 할머니 영정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영정 사진 아래로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절을 하고 나갔는데요. 할머니는 사고 충격과 공포를 버티지 못하고 심장이 멈췄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심장마비래. 라는 말이 사람들 입에서 너무 쉽게 나왔고 지환은 그 말이 더 싫었습니다. 심장마비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게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마치 누군가가 원래부터 그 결말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지환은 눈물을 참고 있었는데요. 이상하게도 슬픔보다 먼저 올라온 건 분노였습니다. 엄마와 할머니가 택시를 타고 가다가 중앙선을 넘은 SUV에 들이받쳤고 그 충격 속에서 엄마는 할머니를 감싸다가 의식을 잃었고 할머니는 끝내 버티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운전 과실을 말했고 누군가는 요즘 사고가 너무 많다고 했죠. 그런데 지환은 자꾸만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고성희의 그림자가 자기 목을 조여오던 장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경고 같은 일들. 오토바이가 갈치자로 달려와 지환을 스치듯 지나갔던 그 순간까지도 지환은 영정 앞에서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엄마, 눈 떠야 되는데 나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그 조용히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지환은 이제 너무 잘 알게 됐습니다. 조용히 살려면 누군가의 눈에 띄지 말아야 하고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말아야 하고 누군가의 딸을 사랑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문제는 지환이 이미 그 선을 넘었다는 거였는데요. 지환은 박영라를 사랑해버렸습니다. 원수의 딸을 사랑하는 남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영라는 장례식장 문 앞에서 발을 떼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지환이 더 흔들릴까봐 무서웠고 안 들어가면 지환이 혼자 무너질까봐 더 무서웠는데요. 영라는 손바닥을 꽉 쥐었다 폈다 하면서도 결국 한 걸음도 못 나갔습니다. 그때 누군가 영라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영라 어머니 고성희였습니다. 고성희는 슬픔의 기색이 거의 없었는데요. 오히려 내가 왜 여기까지 와? 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영라는 그 표정을 보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장례식장까지 와서 통제를 하려 한다는 걸 바로 알아챘거든요. 엄마 너 지금 여기 들어갈 생각하지 마. 왜? 지환 오빠 혼자잖아. 혼자? 내가 들어가면 더 커져. 더 커진다고. 뭐가 더 커져? 내가 모르는 게 있니, 영라야. 고성희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다 말하지 않고 다 아는 척하고 상대가 스스로 겁먹고 굴복하게 만드는 방식. 영라는 예전엔 그 방식에 넘어갔는데요. 오늘은 이상하게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지환 오빠의 할머니가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뒤부터 영라는 엄마가 무섭기보단 역겨웠습니다.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엄마는 자기 계산을 멈추지 않는다는 게 너무 선명했거든요. 영라가 팔을 뿌리치려는 순간 장례식장 안쪽에서 지환이 나왔습니다. 지환은 검은 정장 차림이었는데도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눈은 빨갰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손은 자꾸만 주먹을 쥐었다 펴고 있었는데요. 지환은 영라를 보자마자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영라 옆에 선 고성희를 보는 순간 지환의 표정이 확 굳었습니다. 지환은 한 번도 고성희에게 좋은 감정을 가져본 적이 없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감정이 더 명확했습니다. 지환은 고성희가 서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지환은 영라를 보지 않고 고성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여기까지 왜 왔어? 고성희가 얇게 웃었습니다. 조문하러 왔지. 사람이 죽었는데. 지환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사람이 죽었으면 보통은 고개 숙이지. 사고잖아. 사고. 지환이 그 단어를 씹듯이 내뱉자 고성희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흔들렸지만 바로 다시 단단해졌는데요. 고성희는 흔들리는 시간을 사람에게 주지 않는 타입이었습니다. 흔들릴 틈이 있으면 그 틈으로 죄책감이 들어오고 죄책감이 들어오면 계산이 흐트러지니까요.
지환은 가까이 다가가진 않았습니다. 대신 낮게 말했습니다. 사고가 맞아도 누가 사고를 경고로 쓰냐. 고성이가 차갑게 받았습니다. 너 지금 말 함부로 하네. 지환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함부로 하는 건 너잖아. 고성이가 영라를 흘깃 보더니 지환에게 더 낮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더 떠들면 내가 더 불행해져. 지환이 웃지도 못하고 찡그렸습니다. 이미 불행한데 뭘 더 하게. 고성이가 아주 조용히 딱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럼 더 바닥까지 내려가봐. 그 말이 사람을 밀어버리는 말이라는 걸 지환은 알았습니다. 고성이는 항상 그랬거든요. 상대가 멈칫할 때 밀어붙이는 말.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건 늘 너 때문이야 라는 프레임이었습니다. 영라가 그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그러지 마. 고성이가 영라를 보고 웃었습니다. 너는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여기 왔는지 알아? 알아. 나 때문에 왔잖아. 그래. 내가 문제니까. 영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라는 그 말이 사랑처럼 포장된 칼이라는 걸 압니다. 고성이의 너 때문에는 보호가 아니라 통제였거든요. 그때 장례식장 안에서 지혁이 뛰어나왔습니다. 지혁은 지환의 형이고 지금 이 장례는 지혁에게도 장례였습니다. 지혁은 숨이 가쁜데도 눈이 또렷했는데요. 지혁은 고성이를 보자마자 표정이 확 굳었습니다. 지혁은 고성이에게 반말로 딱딱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뭐해? 고성이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어머 이지혁. 지혁이 바로 받았습니다. 어머는 무슨 어머야. 있는 데서. 고성이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너 말버릇 참 거칠어. 지혁이 눈도 안 피하고 말했습니다. 거칠어도 돼. 당신이 하는 짓에 비하면 난 아직 얌전해. 영라는 지혁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지혁은 겁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지환은 지금 슬픔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데 지혁은 슬픔 위에 분노를 바로 올려놓고 버티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영라는 그게 부러우면서도 무서웠습니다. 지혁이 이렇게까지 각을 세우면 엄마 고성이는 더 잔인해지니까요. 고성이는 지혁의 말을 듣고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라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더니 지환이 들을 수 있을 만큼만 낮게 말했습니다. 이 기사가 문제였어. 너희들 둘 한 번에 끝내줄게. 영라는 그 순간 피가 식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끝내라는 말이 장례식장 앞에서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됐는데요. 고성이는 말이 안 되는 걸 말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영라는 입술을 떨면서도 겨우 한마디를 했습니다.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고성이가 웃었습니다. 제정신이니까 말하지. 지환은 그 대사를 들은 순간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지환이 고성이 쪽으로 한 발짝 나가려 하자 지혁이 바로 지환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혁은 낮게 말했습니다. 지환아 여기서 터지면 내가 손해야. 형 지금 들었지? 들었어. 그래서 더 지금은 참아. 지환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지혁이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달라지게 만들어야지. 지환은 그 말에 멈췄습니다. 달라지게 만들어야지라는 말이 지혁이 지금 감정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증거였거든요. 고성이는 그 모습을 보며 아주 잠깐 만족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지환이 흔들리고 영라가 겁먹고 지혁이 버티는 그림. 고성이는 이런 그림을 좋아했습니다. 사람들 관계가 찢어지는 순간을요. 고성이는 영라의 손목을 다시 잡았습니다. 가자. 너 여기 있을 자격 없어. 영라가 손목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자격? 지환 오빠는 네. 영라가 끝까지 말을 못했습니다. 영라가 내 사람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 말이 지환에게 칼이 될까봐 겁이 났거든요. 지환은 지금 할머니를 잃었습니다. 그 앞에서 내 사람 같은 말은 너무 잔인했습니다. 영라는 결국 방향을 바꿔서 말했습니다. 지환 오빠 혼자 두고 못 가. 고성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혼자 두는 게 낫지 내가 곁에 있으면 더 위험해져.
영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위험하게 만드는 건 엄마잖아. 그 말에 고성이 눈빛이 확 차가워졌습니다. 고성이는 영라를 뚫어지게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 뭔데? 내가 내 딸이기 때문이야. 내 딸은 내 손에 있어야 해. 영라는 그 문장이 너무 무서워서 오히려 숨이 차분해졌습니다. 영라는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엄마는 자기 딸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유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소유물에 손대는 존재는 어떤 방식으로든 제거하려 합니다. 그날 밤 지화는 집에 돌아와 할머니 방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쓰던 컵, 약, 작은 수첩까지 전부 그대로였는데요. 지화는 할머니 수첩을 펼쳤다가 손이 떨렸습니다. 지환이 밥은 먹었나? 그 문장 하나가 지환의 목을 꽉 막았습니다. 지환은 갑자기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는데요. 그때 지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영라였습니다. 지환은 받지 않으려다 받았습니다. 영라가 지금 전화를 걸었다는 건 뭔가가 터졌다는 뜻이었거든요. 오빠 영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엄마가 나 지금 집에 끌고 왔어. 지환이 낮게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오빠 오지 마. 영라가 끊었습니다. 왜? 영라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오빠가 오면 엄마가 진짜로 끝내버릴 수도 있어. 지환은 그 말이 과장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지금 선을 넘어버린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지환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영라야. 영라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지환이 낮게 말했습니다. 너네 엄마 나 진짜 가만 안 둬. 영라가 겨우 한마디 했습니다. 알아. 근데 오빠. 지금은 버텨. 전화를 끊자마자 지환은 거실에 앉아 한참을 멍하게 천장을 봤습니다. 지환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영라를 사랑한 대가는 할머니를 잃은 것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요. 오히려 이제 시작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지환은 도망칠 생각을 못했습니다. 도망치면 영라가 혼자 남습니다. 지환은 그게 더 잔인했습니다. 지환은 자기 주머니를 한 번 쥐었다 폈습니다. 뭐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USB도 녹음기도 멋진 비밀 장치도 없었습니다. 대신 지환에게는 한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형 지혁이 혹시 몰라서라며 택시기사에게 부탁해 받아두었던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교차로 CCTV, 근처 가게 사장들이 요즘 사고가 워낙 많다며 카톡으로 보내준 짧은 CCTV 클립들, 경찰이 공식 기록으로 남긴 건 아니지만 누군가가 대충 흘러보고 넘겼을지도 모르는 장면들. 도망갈 게 아니라 저걸 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환은 그 생각을 하자마자 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지혁이 바로 받았습니다. 지환 무슨 일이야? 형 그거 아직 갖고 있지? 뭐? 그 사고 날에 받아둔 거. 택시 블랙박스랑 교차로 CCTV 복사본. 지혁이 잠깐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알아. 갖고 있어. 지환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형 오늘 그거 다시 봐야 돼. 고성이 쪽 움직임 진짜 우연한 사고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돼. 지혁이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그 생각 중이었어. 근데 지환아. 뭐? 이거 잘못 건드리면 우리만 다쳐. 지환은 그 말을 듣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어. 지혁이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알아. 지환이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그럼 형 나 어떻게 해야 돼? 지혁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증거. 우리에겐 그게 필요해.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나? 지환은 순간 사랑보다 인간이 더 무섭다고 느꼈다. 한편 지은호의 하루는 조용히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겉으로는 멀쩡한 척했는데요.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간을 떼어준 뒤로 피로가 예전 같지 않았고 한 번 어지러우면 오래 갔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은호는 버텼습니다. 우진이 살았고 우진이 버텼고 우진이 웃었으니까요. 우진은 이식 후 회복 중이었는데요. 우진은 겉으로는 나 괜찮다를 달고 살았지만 눈빛이 가끔 멀어졌습니다. 절친이자 쌍둥이인 은호가 자기 때문에 무너질까 봐 우진은 더 밝게 굴었습니다. 우진은 은호에게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야, 너 너무 무리하지 마. 은호는 씩 웃으며 받았습니다. 무리 안 해. 나 원래 이런 애야. 우진이 바로 찌릅니다. 거짓말. 은호가 고개를 돌립니다. 거짓말 아냐. 우진이 더 낮게 말합니다. 너 얼굴이 말해. 이때 은호의 휴대폰이 울렸는데요. 발신자는 지혁이었습니다. 은호는 전화가 오면 늘 불길했습니다. 지혁은 좋은 소식으로 전화를 자주 하진 않거든요. 은호가 받았습니다. 지혁 선배. 지혁이 단도직입으로 말했습니다. 은호야, 지금 시간 돼? 은호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지환 쪽. 사고 있잖아. 은호가 순간 굳었습니다. 알아. 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거 그냥 사고로 두면 안 될 것 같아. 은호가 짧게 웃었습니다. 선배, 그 여자 짓이라고 말하려는 거지. 지혁이 한 박자 쉬고 말했습니다. 응. 은호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증거는 있어? 지혁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없어. 근데 냄새가 너무 나. 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자는 냄새를 숨기지도 않아. 사람들 마음에 내가 햇살을 남겨야 직성이 풀려. 지혁이 말했습니다. 맞아. 그래서 지금 조심해야 돼. 은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영라는? 지혁이 잠깐 망설였다가 말했습니다. 영라가 제일 위험해. 고성이 손 안에 있잖아. 은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더 빨리 막아야지. 지혁은 은호가 바로 달려들려는 걸 알아챘습니다. 지혁은 은호에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너 지금 몸 상태로 무리하지 마. 은호가 바로 받았습니다. 나 괜찮아. 지혁이 딱 잘라 말했습니다. 안 괜찮아. 너도 지금 버티는 거야. 은호가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선배, 나 버텨야 돼. 우진이도 버티고 있어. 지혁은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지혁은 은호와 우진의 관계를 다 알진 못하지만 그 둘이 서로를 살리는 방식이 어떤 건지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지혁은 낮게 말했습니다. 알겠어. 대신 내 말 들어. 천천히 같이. 은호가 대답했습니다. 응. 같이. 전화가 끝나자마자 우진이 은호를 봤습니다. 무슨 일인데? 은호가 웃으려다 실패했습니다. 그냥 또 고성이 지시겠지. 우진이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가? 아직도. 은호가 우진의 말을 끊었습니다. 우진아, 넌 지금 회복만 해. 우진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회복만 하면 끝나. 은호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끝나게 만들어야지. 그 말은 은호가 지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했습니다. 지환은 지금 끝이 아니라 시작 앞에 서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고성이는 영라 방문을 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고성이는 딸을 달래는 대신 딸을 흔드는 말을 더 잘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영라야. 영라가 안에서 대답했습니다. 예. 고성이가 아주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너 오늘 장례식장에서 그 기사 편 들더라. 영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환 오빠 편이 아니라 사람 편 든 거예요. 고성이의 목소리가 잠깐 날카로워졌습니다. 사람? 내가 사람을 논할 자격이 있어? 영라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고성이가 웃었습니다. 그만? 나는 시작도 안 했어. 영라가 문을 확 열고 나왔습니다. 엄마 그 사고 엄마가 한 거예요? 고성이가 아주 잠깐 정적을 줬습니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말했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그걸 묻니? 영라가 눈을 똑바로 마주쳤습니다. 대답해. 고성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고는 했지.
근데 죽으라고 한 건 아니야. 영란은 그 말에 더 무너졌습니다. 죽으라고 한 건 아니라고 말하는 게 더 잔인했거든요. 경고였고 그 경고의 결과가 사람 죽음이었다면 그건 사실상 책임을 피할 수 없는데요. 고성이는 책임을 감정으로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계산으로 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영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한 사람이 죽었어. 고성이가 오히려 역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영라가 숨이 막혔습니다. 어쩌라고? 고성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기사랑 엮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내가 원인을 제공했잖아. 영라가 울컥했습니다. 내가 원인? 고성이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래. 넌 내 딸인데 네가 내 말을 안 듣잖아. 그러니까 일이 커지는 거야. 그 순간 영란은 알았습니다. 엄마는 죄책감이 없습니다. 엄마는 결과를 보고도 원인을 딸에게 돌립니다. 영란은 그게 너무 무서워서 몸이 떨렸는데요. 그런데 그 떨림 속에서도 영란은 딱 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지환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 영란은 입술을 깨물고 말했습니다. 나 내일 지환 오빠 만나러 갈 거야. 고성이 눈빛이 확 변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영라가 똑바로 말했습니다. 갈 거야. 고성이가 낮게 웃었습니다. 그래. 가. 대신 기억해. 내가 나가면 그 기사부터 먼저 정리할 거야. 영라가 울면서도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고성이가 딱 끊었습니다. 제발 같은 소리 하지 마. 내가 사람 살리고 싶으면 내가 나한테 돌아와. 그게 고성이의 방식이었습니다. 상대가 사랑을 선택하면 누군가가 죽고 상대가 고성이를 선택하면 누군가가 산다는 착각을 주는 방식. 영란은 그 착각에 오래 갇혀 있었는데요. 오늘은 갇히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같은 시간 지혁은 휴대폰을 보다가 얼굴이 굳었습니다. 화면에는 정보아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식장으로 오는 대신 나 그 사람한테 가요라는 문자를 남기고 사라졌던 여자. 그 뒤로 한 번도 직접 마주친 적 없던 이름이 갑자기 다시 떠올라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 할 말 있어. 짧은 두 줄의 문자였는데 지혁은 한참을 내려보며 숨만 내쉬었습니다. 답장을 하지도 번호를 지우지도 못한 채 휴대폰을 내려놓으려던 순간 현관 쪽에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지혁이 문을 열자 현관 센서 등 아래에 정보아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 대신 평범한 코트 차림이었는데 그 평범함이 더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이다, 지혁씨. 보아가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만 어색하게 올라갔습니다. 지혁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미친.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목까지 올라온 말을 꾹 눌러 담으려다 결국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왜 이러는 거죠? 반말과 존댓말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지혁은 스스로도 당황했지만 당황보다 먼저 올라온 건 분노였습니다. 보아는 잠깐 눈을 피하다가 말했습니다. 나 설명해야 할 것 같아서 왔어. 그날 일도 그렇고. 지혁이 바로 잘랐습니다. 그날 일은 설명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어. 보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 그래도 그냥 사라지는 것보다 얼굴 보고 욕이라도 먹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지혁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욕 먹으러 온 거야? 아니면 누가 보내서 온 거야? 보아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 하나만으로도 지혁은 확신이 들었습니다. 나 혼자 온 거야.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 뒤에는 아무 근거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지혁은 낮게 천천히 물었습니다. 너 고성희 쪽이랑 엮였지? 보아가 바로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나 그냥 빚이 좀 있어서. 지혁이 눈을 감았다 뜨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내 인생 말고 내 동생들이랑 은호까지 건들라고 온 거야? 보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아주 작게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보아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그 여자가. 지환 쪽은 그냥 안 둘 생각이야. 나보고 내가 좀 말리라고. 지혁이 피식 웃었습니다. 날 말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면 알 텐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는 더 안 멈춘다는 거. 보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나도 먹고는 살아야 해서. 그 말은 변명도 사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처지를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지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라. 오늘 본 거 들은 거. 다 잊어버릴 수 있으면 잊어. 보아가 고개를 들어 지혁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나한테? 지혁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할 말은 그날 다 끝났어. 문이 닫히고 나서야. 지혁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보아에게가 아니라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호야. 은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혁 선배. 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보아가 왔어. 지금 집 앞까지. 은호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정보아? 진짜로 나타났어? 응. 문자만 보내는 줄 알았는데 오늘은 아예 찾아왔더라. 은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선배, 그건 거의 확정이라고 봐야 돼. 고성이 쪽이겠지. 지혁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봐. 혼자 반성하러 올 타입이 아니야 걔는. 은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배, 보아가 결혼식 날 왜 안 온 거? 그 이유 아직도 몰라? 지혁이 짧게 말했습니다. 몰라. 알고 싶지도 않고. 잠깐 침묵이 흘렀다가 지혁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든 지금 다시 나타난 건 이유가 있는 거지. 은호가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숨소리를 냈습니다. 그럼 흔들리라고 나타난 거네. 지혁이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안 흔들릴 거다. 지금은 지환 쪽이 급해. 은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지환 오빠. 지금 진짜 위험해. 지혁이 대답했습니다. 맞아. 그래서 우리가 더 정신 차려야 돼. 전화를 끊고 나서도 지혁은 한참을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혼자 서 있던 자기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은 인생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전쟁은 지금 고성이와 마주선 이 순간부터였습니다. 고성이는 사람의 약점을 과거에서 꺼내 현재를 흔드는 사람입니다. 지혁은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차갑게 굴었습니다. 그런데 차갑게 굴수록 고성이는 더 잔인해집니다. 다음 날 지환은 영라를 만났습니다. 영라는 눈밑이 푹 꺼져 있었고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지환은 영라가 다가오는 순간부터 불안했습니다. 영라가 엄마 몰래 나온 건지 엄마가 일부러 내보낸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지환이 먼저 말했습니다. 영라야. 영라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오빠. 지환은 한 번 숨을 고르고 물었습니다. 너 괜찮아? 영라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보이냐? 지환이 입술을 떨었습니다. 너네 엄마. 영라가 그 말을 끊었습니다. 오빠 엄마가 그랬어. 경고였대. 죽이려고 한 건 아니래. 지환이 웃지도 못하고 말했습니다.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서. 뭐 어쩌라고. 영라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지환이 낮게 말했습니다. 근데 뭐. 영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시작됐다는 말을 또 했어. 내가 원인 제공이래. 지환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너네 엄마 또 그 소리 했냐? 영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환이 아주 낮게 거칠게 말했습니다. 야, 너네 엄마 진짜. 지환은 욕을 삼키고 영라 얼굴을 보며 목소리를 눌렀습니다. 미안. 너 앞에서 내가 이런 말 하는 거. 영라는 울면서도 웃었습니다. 오빠, 난 이제 엄마 딸인 게 싫어. 그 말에
지완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살려달라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지완은 자기가 영라를 구해주고 싶다는 착각에 빠질까봐 스스로가 두려웠습니다. 구해주겠다는 마음이 커질수록 영라는 더 위험해집니다. 고성이는 영라가 누군가에게 기대는 순간을 가장 싫어하니까요. 지완이 말했습니다. 너 나 때문에 다치면 안 돼. 영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나 이미 다쳤어. 지완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더 다치지 마. 영라가 지완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럼 오빠는? 지완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난 이미 끝났어. 영라가 바로 말했습니다. 안 끝났어. 왜? 영라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오빠 나 그 말 듣고 있었어. 엄마 입에서. 무슨 말? 지완이 묻자 영라는 잠깐 눈을 감았다 뜨며 천천히 꺼냈습니다. 작업실에서 커피 사러 나갔다가 오토바이에 받칠 뻔했을 때 있지. 오빠 골목 무퉁이에서 넘어졌다고. 그 얘기 나 엄마한테 직접 들었어. 지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한테? 영라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람은 다쳐봐야 알아. 경고 정도는 해줬다. 이렇게 말하더라. 그 말 듣는 순간 다 알겠더라. 그냥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엄마한테 그랬던 거야. 기사 필요 없다고 차키 내놓으라고. 기억나? 아빠한테 회사 사표 내라고. 차갑게 말하던 날. 오빠 때문이었어. 엄마 손에서라도 한 번은 떼어놓고 싶어서. 지완은 그 말을 듣는 동안 손에 힘이 들어갔다 빠졌다를 반복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이제는 영라 입으로 확인해 버린 셈이었으니까요. 왜? 지완이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너네 엄마가 한 큐에 끝내겠대. 나한테가 아니라 너한테도. 영라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자고? 지완이 낮게 말했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지키는 거야. 영라가 울컥했습니다. 오빠가 나를 지키려고 하면 엄마가 더 미쳐. 지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래서 내가 내 옆에서 지키면 안 돼. 영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누가 지켜? 지완이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 그리고 내가 뒤에서 판을 엎을게. 영라는 그 말이 더 무섭고 더 슬펐습니다. 지완이 뒤에서라는 말을 하는 순간 지완이 자기 인생을 던질 각오를 한 것처럼 들렸거든요. 지완은 지역과 다시 만나 동선을 확인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 한 대와 USB 몇 개 프린트된 사진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사고가 난 교차로 CCTV, 병원 앞 도로를 비추는 카메라 캡처들. 지역은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넘기면서 말했습니다. 봐라, 여기서부터 시간이 이상해져. 사고 직전에 고성이 차로 보이는 SUV가 화면 한쪽을 스쳐 지나갑니다. 잠깐 사라졌다가 몇 분 뒤 다시 반대편에서 나타났습니다. 겉으로는 그냥 왕복주행 같았지만 주행거리와 시간, 신호주기를 따져보면 설명이 안 되는 공백이 하나 생겼습니다. 지역이 화면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여기 이 시간. 차가 어딘가에 한 번은 멈췄어. 지완이 눈을 떴습니다. 근데 경찰 기록엔 직진 주행 중 추돌만 찍혀 있지? 지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블랙박스에는 잠깐 끊긴 구간이 있고 교차로 CCTV에도 사각이 있는데 그 사이에 뭔가 있어. 지완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누굴 만난 거겠지. 아니면 누군가랑 맞췄거나. 지역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 근데 이건 우리 둘이 단독으로 못 건드려. 상대가 누구든 이 정도 판이면 바로 뒤에 회장 라인까지 붙어 있을 거야. 지완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지역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편을 늘려야 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지완은 은호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지역이 말했습니다.
은호야말로 고성이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지환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맞아. 은호가 사람이라서 두려워하지. 지혁이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진. 지환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한우진은 겉으로는 유학 중이라는 가면 속에 숨겨진 사람이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아직 우진의 병과 이식의 진짜를 모른다고 했죠. 그 진실이 터지면 고성이는 끝장입니다. 그래서 고성이는 더 잔인해질 겁니다. 자기 아들을 지키려고 다른 사람을 부숴서라도요. 지환은 결국 결정했습니다. 영라를 직접 끌어안고 지키는 방식은 못합니다. 고성이는 그걸 기다릴 테니까요. 대신 지환은 고성이가 가장 숨기고 싶은 걸 흔들기로 했습니다. 우진과 은호 그리고 박진석의 모름이라는 균열을요. 그런데 지환이 그 결심을 굳히는 순간 영라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빠 엄마가 나한테 선택 끝났다고 했어. 지환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선택 끝났다는 말은 고성이가 이제 실행 단계로 들어간다는 뜻이었거든요. 지환은 답장을 쓰다가 지웠습니다. 지금 영라에게 괜찮아 같은 말은 거짓말이니까요. 대신 지환은 딱 하나만 보냈습니다. 영라야. 나 절대 포기 안 해. 영라는 그 메시지를 읽고 방 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리고 영라는 그때 결심했는데요. 엄마에게 끌려다니는 딸로는 끝내고 엄마와 싸우는 사람이 되기로요. 영라는 자기 손으로 문을 열고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고성이는 그런 영라를 보며 웃었습니다. 고성이는 딸이 반항할수록 더 잔인해지는 타입이었으니까요. 고성이는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해봐. 너는 결국 내 딸이야. 그 한마디가 영라의 심장을 더 세게 뛰게 했습니다. 영라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가 내 딸이 아니라 내가 나라는 걸 보여주겠다고요. 그리고 동시에 지환은 자기 마음속에서 더 무서운 걸 깨달았습니다. 엄마를 잃은 지환에게 남은 건 복수만이 아니었습니다. 영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수보다 더 잔인한 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사랑이 지환을 살릴지 사랑이 지환을 죽일지 이제는 아무도 장담 못했습니다. 지환은 마지막으로 지혁에게 말했습니다. 형, 나 이제 진짜로 간다. 지혁이 물었습니다. 어디로? 지환이 낮게 말했습니다. 고성이가 제일 숨기고 싶은 곳으로. 그 말이 끝나고 지환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환 눈빛이 바뀌어 있었는데요. 슬픔에 젖은 눈빛이 아니라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지혁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정보화가 아니라 다른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박성재였습니다. 지혁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는 순간 판이 더 커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혁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박성재가 움직인다는 건 박진석 회장에게도 바람이 들어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진석 회장이 움직이면 고성이는 더 미쳐버릴 겁니다. 이제 다음 회차에서 중요한 건 딱 3가지입니다. 지환이 고성이의 경고가 우발이 아니라는 걸 어디까지 잡아낼지, 영라가 엄마의 소나기에서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박진석 회장이 끝내 우진의 진실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알게 될지. 이 셋 중 하나만 터져도 집안은 흔들립니다. 셋이 동시에 터지면 고성이는 사람을 더 쉽게 부숴버리려고 달려들 겁니다. 지환은 그걸 알면서도 발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지환은 속으로 한마디만 했습니다. 원수의 딸을 사랑한 대가가 이 정도면 그 여자는 이제 대가를 치를 차례야.